9번째 퀴즈입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비비가 높은 회사가 좋을까요? 비비가 낮은 회사가 좋을까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비비가 높으면 좋습니다. 비비가 높으면 우리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 출시됐는데 비비가 100%래요. 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비비란 건 제품이 유통이 됐을 때, 소비가 일어났을 때 마진율은 다 이렇게 제품마다 다릅니다. 칫솔, 치약 같은 건 정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이 유통이 됐을 때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가지고 수당을 주는데 100%를 해서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어떤 가격에 따라서 마진율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게 비비라는 개념이고요. 비비는 적정선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낮아도 회원들에게 동기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너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비비가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가 비비가 70%래요. 일반 글로벌 회사들처럼 브레이크웨이 방식의 오래된 회사들처럼 그런 회사들은 브레이크웨이는 비비가 60%, 70%의 회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 옆으로 쫙 펼치고 매출을 공유하는 게요, 바이너리보다 훨씬 덜해요. 하지만 바이너리는요, 전체 레그의 매출을 이 한 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는 협업 마케팅입니다. 공유를 한다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소실적인 매출이 있을 때마다 다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플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는 평균 비비 값이 40에서 50%가 적당한 비비 값이 맞습니다. 영업 이익률에 따른 비비 설정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브레이크웨이는 60, 70%도 괜찮죠. 그래서 타 회사와 보상 플랜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비비가 70%인데 여긴 40%밖에 안 되네요.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공유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너리 회사가 비비도 높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1대1 매칭으로 우리는 소실적에 지금 12%를 풀고 있는데 자기네 회사는 소실적 20%를 푼대요. 근데 비비도 높대요. 그리고 선급수당도 20억이 걸려 있대요. 추천 매칭도 100%를 준대요. 직후 우리 1대1의 3대 추천 매칭이 30%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비 높고 선급수당 있고 소실적 20% 주고 추천 매칭도 100%고 선급 보너스도 걸려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를 선택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상당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플랜이 있다면, 바이너리 마케팅에 그런 플랜이 있다면 완전 사기 캐릭터예요. 이런 거죠. 들어가서 막상 일을 했더니 캡이 어마어마하게 적용되고요. 대실적 소실적이 매주 플래시아웃 되고요. 각종 유지 조건이 굉장히 많고요. 숨어있는 보상 플랜이죠. 단계 제한에다가 영속 3개월 유지해야지 직급을 인정해 준다든가, PV 설정에다가 QV 설정에다가 CV 설정에다가 CCV 설정에다가 BV 설정에다가 정말 볼륨 값도 정말 다양하게 함정을 다 숨겨놓고요. 직추천인 6천을 해야지만 승급할 수 있고, 거기다가 수당도 또 2대1 사이클로 보내고 400% 순환이라 그래서 본인이 200으로 진입했는데 수당을 800을 받았어요. 그러면 400% 채웠기 때문에 다시 200을 또 리베팅 해야 되는 그런 순환제도, 또는 아바타 코드를 또 키워야지 또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정말 이런 까다로운 함정이 너무 많아서 최악의 보상 플랜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비가 낮다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어차피 회사의 총 매출의 35%는 여러분들의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사업을 하느냐 모르고 사업하느냐, 거기에서 타 회사 사업자에게 자기 회사들 좋대요, 수당을 50% 푼대요, 70% 푼대요, 그런 회사에 혹해서 그 회사를 기웃거리는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